이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리고 그냥 봐도 노인 같지가 않아요. 전혀. 너무 멋있게 젊게 사시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사시나 봤더니 53%는 재정적 파산했고요. 37% 사망이고 5%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먹고 살려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진짜 불행인가 다행인가요? 1%, 4%, 5%만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하죠. 53%의 재정적 파산에 들어가 있는 이분들이 저희처럼 젊었을 때 나는 65세가 되면 재정적으로 파산해야지 이러면서 사셨을까요? 아니죠. 다들 열심히 사셨던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다들 열심히 사셨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매년 1월 정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데요. 2016년 1월에 아주 화두가 됐죠. 아주. 뭐냐면 이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나오면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도 바둑 아시죠? 알파고 해서 저희 너무 충격 먹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죠. 로봇 세상이 올 거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저희가 잘 쓰는 애플, 팍스콘이라는 회사 아시죠? 거기에도 로봇이 들어가면서 인원 조정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 나온 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까 실이 될까 많은 논란이 1년 동안 있어 왔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이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2020년이면 몇 년 안 남았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2020년 그러면 막 비행기 우주선 날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불과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기성세대라든지 아버님 세대, 선배 세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 자녀를 그리고 젊은 분들은 나를 위해서 정말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옛날 패러다임에 살아왔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네티즌이 올린 사진인데요. A뿔을 받고 졸업한 친구들은 교수, 의사, 과학자 똑똑한 친구들이죠. 그리고 A, B는 선생님, B부터 D까지는 그냥 레드오션에 빠진 거죠. 직장인들. F는 좀 엉뚱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장, 회사 만들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하죠. 요새 화두가 됐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같은 것 같아요. 부정행위한 친구들이 참. 네. 그리고 너무 똑똑한 친구들은 뭐 아이비리그 나와서 먼저 나와서 큰 글로벌 기업을 만들고 이랬던 거죠. 자, 그런데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특히 자녀 세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요. 아이가 딱 태어나서 봤더니 왠지 내 아들, 내 딸만큼은 천자문을 빨리 떼는 것 같아요. 막. 기억을 그냥 막 한 살에 떼는 것 같아. 그래서 천재인 것 같아. 천재.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죠. 천재가 되라고 우유를 먹여도. 그런데 얘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 이제 현실이 파악되죠. 서울대나 가라 천재 말고. 그러다가 고2가 되니까 아예 연세대나 가. 3학년 되니까 어때요? 건국대라도 가라.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고3 돼가지고 첫 모의고사를 보고 오면 어떻게 돼요? 저 지방이라도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능날이 다가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일 집에나 두라라.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재밌는 거는요. 저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직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직장 동료들의 함몰돼 있거나 그냥 주위에 있는 상가 사장님한테 함몰돼 있으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과거로만 회귀한다는 거죠. 제가 올해 놀라운 사실을 본 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면요. 정부단체예요. 정부단체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지를 않아요. 좋은 얘기만 해주려고 하지. 그런데 여기서 발표한 타이틀이 끔찍하지 않으세요? 15세 이미 정해진 계층. 지금 여기 계신 분들 15세면 한국으로 몇 학년이에요? 학교로? 중2죠. 김정은도 얘네들 때문에 못 쳐들어오잖아요. 얘가 어디로 튈지 몰라서. 이렇게 무서운 애들인데 무서운 게 아니라 얘네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요. 저희보다 정보가 빠른 거예요. 얘네들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저희만 몰랐지. 그러니까 저희는 얘네들한테 국영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저희 아버님 세대나 선배 세대에는요. 산업화 시대였죠. 본인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계층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롱불 켜놓고 머리띠 열고 한 다음에 뭐 공부해서 사실 패스하면 부잣집으로 막 결혼하고 이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학력도 내 학력인데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부모가 학력이 좋고 내 학력이 좋아야 이제 계층이 바뀌어요. 이렇게만 돼도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살기 힘들죠. 근데 지금은 다 지났어요. 요즘은 어떤지 볼까요? 정보화 시대는 부모의 학력과 어린 시절 경제적 계층과 상속이에요. 재밌는 사실은 여기에 나의 학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 자녀들한테 뭐 하라 그래요?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면 정보기관에서 발표한 것과 맞게 사시는 건가요? 안 맞아요. 제가 제일 잘 나가니까 이재용 회장, 부회장이 고3 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면은 만족은 못하지만 저희 아들이 열심히 했을까요? 바꿔 얘기하면요, 저기 시골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혼자 공부한 친구가 수능 성적이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강남에서 쪽집게 가에 한 500만 원짜리 6개월 딱 찍어준 애가 성적이 빨리 올라갈까요? 당연하죠. 네. 너무 치밀한 얘기 같지만요,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미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2014년, 15년 가장 화두가 됐던 분이 해리 덴트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왜 화두가 됐냐면 우리나라에서 강의할 때 1인당 100만 원 정도씩 내고 들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어떤 나라의 경제를 예측할 때 생산 인구라고 하죠. 일할 수 있는 인구의 추이를 보면 장기 곡선은 거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일본,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거를 다 맞췄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도 예측을 했겠죠. 그래서 한국에 번역이 될 때 이렇게 됐어요. 2018 인구 절벽이 온다. 요즘은 이거 뉴스에 많이 나오죠. 처음에 이분이 이거 썼을 때만 해도 에이 설마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책을 보고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가 벌써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분은 한국은 2018년도부터 인구 절벽이 오면서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뉴스에 보면 안타깝게도 올해 1, 4분기부터 한국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미 더 빨리 왔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자, 그런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요, 문제만 제시한 게 아니라 뒤에 솔루션을 제시했는데요. 4가지 솔루션이에요. 장기 저성장에서 살아남을 4가지 솔루션. 근데 저 맨 위에 세 가지는요, 저희한테 해당이 없어요.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에게 제시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처음 오셨거나 저처럼 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잘 모르셨던 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혹시? 다단계 감사합니다. 굉장히 젠틀하시네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피라미드 이렇게 막 떠올랐어요. 저는 너무 몰라가지고. 자, 이분이 전 세계에 있는 경제 예측을 다 하신 분인데 여기다가 피라미드를 썼을까요? 저는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거 들을 때마다 처음에 배울 때 뭔가 사기를 치는 것 같아.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정보를 보시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요, 정보를 보시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요분이 자유예요. 자,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전 세계 부자빠 가난아빠 책을 쓴 로버트 키요사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직업과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 볼까요?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가 있는데요. 4개가. 이 인플로이죠. 이분들은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밑에 S는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 스스로 월급을 주니까 자영업자. 자, 봉급자 생활과 그 다음 생활자와 자영업자. 앞에는 돈 앞에 무슨 그림 있어요? 시계가 있죠. 그러니까 직장인이나 소규모 자영사업가는 시간을 투자해야 돈이 나오는 거죠. 직장인들은 그 새벽에 그 전철 뚫고 버스를 뚫고 가서 도장을 찍어야, 출근 도장을 찍어야 돈이 나오는 거고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거나 조금 덜 일해도 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자영업자들은 어때요? 새벽부터 밤까지 문을 열어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문을 닫아놓으면 돈이 당연히 안 들어오죠. 자, 이분이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왼쪽에 있는 분들은 불안정한 소득원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빨리 오지 않으면 큰일을 만든다. 저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오른쪽에 첫 번째 위에 보면 비즈니스 오너죠. 이분들은 한 상시 근로자 500명 정도 이상 되는 수년간 안정되어 있는 그런 기업체 사장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돈 앞에 무슨 그림 있어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토익 900점 맞아야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2개 국어 정도 해야 되고요. 요즘은 저도 이제 직원을 보면 2개 국어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3개 국어는 해야 이 정도 돼요. 토익은 800점 넘어가면 이거는 공대. 문과는 900점 넘어가야지 눈에 좀 띄어요. 혹시 여기서 토익 800점 넘는 분? 저희가 요새 얘기하는데 요즘 애들이 게으르고요. 비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열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단군 1회 최고의 스펙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분들은 똑똑한 친구들을 뽑아서 본인의 꿈, 본인의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월급을 주면서 본인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거죠. 자, 인베스터는 투자자니까 돈을 버는 거 그건 너무나 잘 알죠. 저희가 돈 있으면 다 돈 벌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오늘 비즈니스 오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요. 혹시 성공하고 싶으시죠? 여유롭게 살고 싶으시죠? 잘 살고 싶으시죠? 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제 베풀기만 하시면 그것도 좋죠. 네.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원하신다면 세 가지 옵션을 이분이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삼성 정도 이 정도를 만들어라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 정도.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 정도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한 30억 정도 있으면 버거킹 하시면 돼요. 그게 뭐 끝까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성공이 입증된 시스템을 사라는 거죠. 저한테는 세 가지 솔루션밖에 없었어요. 제 대안이 뭐냐면 성공이 입증된 시스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